둔산동 동학생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수능 기출문제 읽으라고. 근데 이 수능 기출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해설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 안 나와요. 근데 이 왜 해설을 읽느냐? 이 해설이 과외 노하우예요. 이 기출문제는 평가원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는데 이 해설은 신기한 게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건데 교육방송에 있는 해설이랑 아니면 그 기출문제 사이트 같은 데 나오는 해설이나 아니면 어떤 카페든 여러 선생님의 해설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해설이 과외 노하우라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왜 해설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된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이 문제 단계가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이렇게 컴마를 해서 이렇게 끊어주죠. 수학도 이렇게 끊어주면 나중에 해설을 보면 이렇게 3개로 수학을 끊으면 이 수학이 3단락으로 나눠져요. 이런 것처럼 이 문제를 분석하는 문제가 요 해설에 이렇게 풀어 헤쳐서 써있고 요것이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은 뭐고, 이거를 근거를 어떻게 찾고, 요거를 하면 기타 단어나 어떤 공식들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점검하는데 수능 기출문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기출문제를 왜 그럼 먼저 공부하라고 하냐면,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어떤 사탐 선생이나 과탐 선생은 얘기를 해요. 20문제 중에서 15개는 매년 10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데 왜 이걸 틀리냐고, 애들이 공부 안 한 거라고. 그러면 15개는 매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횟수를 10회를 거듭하면 이 15개에 관한 이론을 15번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다 맞으면 나머지 5개만 심화로 공부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다 하냐는 거지. 원래 기초가 하나도 없다면 처음부터 하는 건 맞지만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더라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봐야 되고, 설령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더라도 너 공부 왜 하냐고, 뭐 하냐고, 이 문제 풀려고 한다고, 20문제. 그럼 어떤 문제 나오냐고, 몰라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느 부분을 하고. 학습의 방향성이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심지어는 3달까지 투자하면서 기출문제를 퍼펙트하게 외워서, 소설 문제는 뭐만 나와?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 이런 문제 유형,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서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풉니다. 수학에는 뭐뭐 나와? 지수에는 이런 문제 나오고요, 로그는 이런 문제 나오고요, 화통에는 이런 문제 나오고요, 미적에서는 이런 문제 나와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개념을 공부하고 기본서를 공부할 때 이거를 공부하는데 미적에서 나는 이 공식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분석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기출문제 10번 읽으라 했더니 그 똑같은 거 10번 읽으면 뭐예요? 어떻게 읽어요? 한번 읽어서 다 내용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지식인의 어떤 학생이 기출문제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본 겁니다. 어떤 포커스를 하느냐. 자, 이거는 뭐라고요? 문제 유형이라는 거죠. 유형. 그럼 유형, 화작문, 문학, 비문학마다 출제하는 방법이 달라요. 화작문은 대화식으로 출제를 하거나, 문학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인물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문락하고 소재 나오고 뭐 나오고, 비문학을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고, 이런 풀이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풀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그래요? 하고 말아요. 그래서 화작문, 문학, 비문학에 대한 해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 풀이 방법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빠르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출제 방법, 문제 출제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는 녹화를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이걸 최단기간으로 푸는 방법을. 듣나요? 자, 두 번째. 자, 5개년 정도의 수능 기출. 왜? 이 5개년 정도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유형을 내요. 그러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 그러면 이거 수능 기출 문제 별도로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수능 기출을 내가 철저히 분석을 하면 시험은 모의 시험은 뭘로 보냐? 평가원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이거는 난이도가 측정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수능 기출 문제 그래도 적정하게 난이도를 이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놨죠.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수능 기출 풀고 평가원 푸는데 사설을 풀면 이게 어떤 난이도를 만들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더 정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설은 나중에 다 풀고 1등급 들어가면 풀지 그 전에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게 하나가 걸려서 신경 쓰이게 하거든. 근데 문제 출 때를 수능 스타일로 완벽하게 했으면 풀 수 있는데도 사설이기 때문에 배려가 좀 부족해서 그게 안 풀리는 경우도 생기거든.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유형을 파악했다면 뭐라고요?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유형의 설명, 그 해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이론. 어떤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으로. 출제가 바탕이 되는 이론이 뭐냐고. 수학이라면 이건 지수법칙 뭐냐고. 공식이 뭐냐고. 국어라면 기본 이론이 뭐냐고. 이거는 공감각적 이미지예요. 이거는 인물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소재예요. 이렇게 유형이 이론이 있잖아. 이론을 뽑을 수 있냐고. 근데 이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오는 필수 용어들이 있어요. 필수 용어들.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 용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심경을 물어보면 여기 심경에 있는 단어들 다 있죠. 몇백 가지. 근데 이거 말고 다 저 모르는데요. 그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줘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연결어 있잖아요. 연결어. 그런 거로부터 해서 그래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또 다 정리된 거 다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국어 필수 용어도 또 다 정리된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형이 틀이 잡힌 다음에 이 유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유형인데 요거 심경, 어조, 태도, 분위기 나오는 없습니까? 있어요. 누군가 수업을 했어요. 정리해놓고 인터넷에. 이게 돼야 심화돼서 이걸 또 들어가지. 이걸 하고 공부를 이 기출문제를 봤더니 이거 할 때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거 했다가 다시 또 하더라고. 큰 틀에서 봐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출제만자 빠르게 시험장에서 나는 어떤 순서로 풀 거냐고.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최단 코스로 어떻게 풀 거냐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거를 확정해놔야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에다 더 투여하지.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더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시험 문제 풀이법을 왜 배우냐. 쉽고 간단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문제를 딱 읽으면 기출문제를 읽으면 이건 몇 등급짜리 문제냐. 이건 9등급짜리다. 이건 3등급짜리다. 이건 2등급짜리다. 이건 1등급짜리다. 이렇게 보면 어떤 시험지에는 이거 오답률, 정답률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게 상중하 난이도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3번 하고 풀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몇 등급 문제라고요? 2등급 문제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훈련도 해야지. 그렇게 일정 부분 구분하는 문제 구분하는 훈련도 했어요. 보세요. 뭐 풀라고? 유형 보고 또 뭐라고요? 이론 보고 또 뭐라고요? 용어 보고 또 뭐라고요?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독해법 보고. 이렇게 이 유형을 이런 시험의 이론을 가지고 용어와 이론을 가지고 이 유형을 이렇게 독해해서 빨리 풀었다고 하면 1단계가 된 건데, 그래서 풀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 오답의 종류란, 이거 정답을 풀었어. 오답 말고. 자, 오답만 하는데 오답하면 안 되고 내 정답을 이렇게 나는 풀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해설을 읽으니까 얘는 이런 방식으로 푸네. 정답과 내 방식을 비교를 해갖고 더 좋은 방식을 흡수해야지. 왜 오답 정리하라니까 쉬운 것만 봐. 또 오답이 나오면 이 오답을 어떤 식으로 정답으로 이끌어 나갈까 생각하는 방식이 뭐가 닮았는지 에러를 찾아내야지. 자, 그렇게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고 내 문제점에 유형을 찾아했더니, 자, 수능 특강 나와요. 해야죠. 수능 완성 해야죠. 수능 특강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풀어제껴 시간 재고. 그러면 이거 열흘이면 다 풀어요. 나머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2달 해요. 학교 내신으로 4개월을 하든지. 그러면 손해라고. 수능 완성, 문제풀이 하면 열흘이면 끝난다는 거지. 20일짜리 가지고 1년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 수능 특권과 수능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특권과 수능 완성 옆에 있는 해설, 요게 변형되는 원판이라고. 이해되세요? 해설에 추가로 써 있는 내용들이 다 출제범이라고. 자, 이렇게 수능 특강하고 문제를 풀었죠. 이만큼. 수능 특강도 보고 문제도 풀면, 일정 부분 풀면 이제 이게 나와요. 내 실수의 유형. 근데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했냐고. 계산 실수했으면 어떤 거, 분분수 이렇게 계산하다 이거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보다가 이렇게 제가 무리함수인데 전체로 그걸 못 보고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하는 실수 유형을 다 써놔야죠. 이 실수 유형마다 각각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선순위로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 실수하고 틀린 거를 싸그리 다시 원판부터 공부해야죠. 이때 기본서가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수능 기출문제인데 지문 다음에 출제되지 않아 원래는. 근데 5년 전에 거는 지문이 출제돼. 그러니까 연습할 때 뭐라고. 옛날 수능 특강, 이거 수능 기출문제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풀어보다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출제되면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테스트는 뭐라고? 5년 전 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 있는 작품, 이게 수특과 수원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70%가. 근데 이 70%는 변별력 유지하고 상관이 없어. 왜? 70%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 30% 때문에 대학이 갈리지, 이 수특과 수원에 나오는 건 당연히 다 빠르게 풀어야지. 자, 수특과 수완에 나오는 작품 중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나 비문학은 내용을 철저히 배경 지식까지 해야지. 이게 반별력이고 이게 구분이 되는데 뭘 수특을 가지고 이 수특 나온 거 요거를 더. 자, 여기에서 연주시차가 나오면 과학에 나오는 연주시차를 통째로 다시 해야지. 여기에 갑자기 상대성 이론에 나오면 상대성 이론을 갑자기 다시 자세히 해야지. 그래야 만점을 맞지.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수능 기출형대 문제를 보면 이제 유형 다 되면 유형 다 했어요. 내용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요? 이 유형별로 문제풀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몇 분을 분배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건 랩타임 몇 분 안에 이걸 풀어야 되냐고. 그래서 3번 풀고 10분이나 20분 남아야 만점 맞습니다. 한 번 풀고 못 풀은 세모 친 거 한 번 더 풀고 별표 친 거 정리를 했는데 다 하고 세모 다시 점검하고 별표 다시 풀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풀고 이거 고민해보고 이건 밀어뒀다가 이거 다시 풀고 이거 고민하고 다시 풀고 이렇게 해서 20분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시험이니까 시간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 이 내용 문제를 읽어서 적당한 답을 끌어내는 스킬도 연습해야지. 그럼 안 찍을 거야? 마지막에 한두 개? 이거 잘 찍으면 서울대 가고 잘 찍으면 의대 가는데 안 찍을 거야? 사력을 다해서 정보를 문제에서 취합해서 아닌 거 확률상으로 5개에서 이 3개는 터무니없이 아니야. 그럼 이건 안 찍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줘야지. 비슷하게. 시험을 내면서 출제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어려워도. 심지어는 주관식 답도 찍어. 그냥 하지 말고. 그럼 자꾸 늘어. 어떤 애가 진짜 30번 답 주관식 53명 했는데 맞던데. 왜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았대. 인생이. 자, 그런 다음에 보면 기출 이론을 선택지로 만드는 방법과 독해법.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출론 이론이 많이 여러 번을 풀다 보면 여기에 생물로 치면
DNA, RNA, DNA, RNA, DNA, RNA, DNA, RNA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선택지, 여기 선택지, 여기 선택지, 여기 선택지, A4 한 장에다 모으면 쭈루룩 하면 더 이상 선택지로 낼 게 없어. 그러면 이게 관련된 게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4개 중에 하나 나오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나오고, 여기 있는 것 2개 중에, 여기 있는 것 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선택지를 다 모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본인이 수능 기출 분석을 못해요. 그러면 인강 선생을 한번 보면서 저 사람이 저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A의 방식, B의 방식, 똑같은 걸 봐야지, 똑같은 걸. 예를 들어서 2020년 생물을 봤으면 이 선생 거, 이 선생 거, 이 선생 거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뭐라고 내 방식과의 차이를 봐야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문제풀이를. 자, 그렇게 지독하게 보다 보면 뭐라고요? 이 수능 유형, 이런 유형은 함정을 어디서 만들고 주제는 어디다 숨기고 기본 공식은 알고 가야 되고 아니면 숨겨주고 아니면 말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 시험 스킬이나 테크닉이 피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학습 전체 목차에서 영역별로 물어봐요. 소설이 몇 문제야? 몰라요. 이제 미적이 몇 문제 나와? 몰라요. 아, 그럼 미적 항공 공부하면 몇 점 맞을 수 있어? 몰라요. 학통은 몇 문제 나와? 몰라요. 그럼 이거 왜 공부해? 어디서 점수 잘라고?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책 목차에다가 출제 영역이 된 거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체크를 해서 머릿속에 자꾸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면 전체 목차가 이제는 명확하게 암기가 되고 문제, 영어의 첫 번째 문제는 뭐고, 듣기 두 번째 문제는 뭐고, 세 번째는 뭐하고, 뭐 몇 번째 문제는 금액 찾기고, 몇 번째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이 다 끝나니까 나중에 봉투 모의고사를 딱 두고 그 유형에 맞춰서 착착착착 풀어보는 거죠. 자, 수능 기출 문제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난이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쉬운 걸 이렇게 꼬면 어려운 난이도 되겠구나. 어려운 난이도를 빨리 풀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어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만의 체크, 착착착착 이걸 종합한 체크법이 돼요. 쉬운 건 이렇게 체크하고 어려운 건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체크법하고 책 읽기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 공부가. 자,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결론적으로 상세하게 독해할 것과 빠르게 읽어야 될 것, 그냥 대략적으로 알면 되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뭐라고요? 감, 스킬, 기술. 자, 이렇게 수능 기출을 분석하고 풀더라도 한 번 볼 때, 자, 정리해 보시면 유형으로 한 번 봐야죠. 적어도 이론 봐야죠. 모르는 용어 찾아야죠. 빠르게 풀 수 있는 법 봐야죠. 내 오답 부분 확인해야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관련성 확인해야죠. 내 실수 유형 찾아야죠. 그 다음에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출제될까 구분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인 배경 지식 확인해야죠. 풀이 시간 등배해야죠. 모르는 문제 찍는 법도 연구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변형시켜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연구해야죠.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분석하는 방법이 인강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왜 다를까? 내 방법과 비교를 해서 내 방법을 완성해야죠.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문제를 읽고 함정을 찾는 법을 연결해야 되죠. 그거를 어디? 목차 전체 안에서 어디에서 몇 문제 나와? 그 몇 문제. 자, 지수에서 몇 문제 나와? 지수에서 나오는 문제로 여태까지 사용된, 수능에서 사용된 공식은 이거였어. 이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어렵게 나오고. 이건 반복 횟수가 제일 많아. 이렇게까지 돼야죠. 그래야 기출 문제를 명확하게 자기가 턱으로 해야 연습이라는 게, 이 면습이라는 게 실전과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쉬운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문제 계속 껴보고 체크법을 완성해야, 그래야
이렇게 독해할 곳에 자세하게 하고 빠르게 할 건 빠르게 하는 입체적인 풀이 방법이나 풀이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읽을 때도 한번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유형은 뭘까? 이론이 뭘까? 용어랑 독해법을 어떻게 할까? 응? 내가 자주 틀린 데는 어떻게, 이런 데는 내가 함정 잘 빠졌는데 요거는 안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얼마 기간에 빠르게 풀어야 될 것 같다. 요 선택지는 앞에 선택지와 이렇게 다 비슷하구나. 요걸 해설하는데 요렇게 해설 안 하고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함정을 이런 식으로 말투를 해서 요렇게 하는 짜잘한 함정들은 조심해 하고 다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목차에서 이렇게 이 부분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가.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풀 때 이렇게 빠르게 느리게 하면서 요렇게 체크해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읽으면서 다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번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해하면 도움이 배경식으로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를 뿌리끼에서 보아서 계속 읽어서 쪼렸더니 공식 이거래. 골라. 요 공식 알면 된대. 그 공식들이 쭈루룩 보니까 이 배워야 되는 목차에서 이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수능 출제는 이 부분에서 하는구나 하는 게 확정돼야 그 부분을 기본서로 공부하지. 그것도 안 하고 막 파들어가면 이게 수능 어떻게 나와? 몰라요. 이거 수능 나와?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을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기본서를 공부할 때 적어도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확실합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적어도 돼야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10